네, 이제 백준의 2467번 용액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설명했던 방식대로 풀 거예요. 여기 보면 항상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요. 변수 같은 걸 선언할 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로 선언하면 좋냐면, 예제 입력으로 우선 기준으로 변수를 선언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항상 이걸로 할 건데, 문제에 n으로 나와 있으니까 n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걸 먼저 적고, st using 이 기본 틀을 항상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시다. 오케이. 처음에 n 선언할 겁니다. 이 n은 뭘까? 그랬더니 전체 용액의 수네요. 전체 용액의 수.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주석을 달 수 있으면 다는 게 좋습니다. 왜 주석을 다는 게 좋냐면 여러분들이 변수 정의를 정확하게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했는데 막 애매하게 선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내 이 변수를 무슨 용도로 사용하려고 선언하는지 정의를 못 내릴 때가 많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때마다 주석을 달아주면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배열 선언할 거예요. ARR로 전 보통 배열을 선언하는데 이 배열은 결국 n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죠. n의 최대값이 얼마였죠? 10만 이하의 정수라 그랬으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10만 1로 선언을 해줄게요. 이게 뭐야? 용액의 값을 저장할 배열이다 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우선 이렇게 하고 그다음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int result 값을 선언할 건데 얘는 20억으로 선언해 줄 겁니다. 오케이. 이 리절트가 의미하는 게 뭐였었죠? ARRA 더하기 ARRB의 절대값 중 0에 가장 가까운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항상 양수로만 저는 나타내겠다 그랬었어요. 지금 봤더니 여기 아까 전에 A, B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int a, b를 선언해 줄게요. 이때 a는 이제 0을 의미할 거고요. b는 n-1을 의미할 겁니다. 얘네들이 왜 a랑 b는 둘 다 인덱스이기 때문이죠. 인덱스니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쵸? 왜냐면 배열이 0부터 시작하니까 n의 개수에 따라서 n의 개수니까 n개를 배열을 선언했다 그러면 최대 이제 인덱스 번호 n-1이죠.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int temp a랑 temp 언더바 b 이렇게 선언할 겁니다. 얘들은 이제 a, b를 저장할 변수입니다. 그쵸? 리졸트 값의 R은 정확하게 좋을까? 리졸트 값에 따른 a, b를 저장할 변수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설명을 다 했었죠. 처음에 그래서 c인 n 해주는 거였지? 이건 문제 같이 보면서 하면 돼요. 이 형식을 따라가면 돼요. 5를 입력하고 그다음 배열 입력해야 되는 거니까 이 배열은 당연히 반복문 써서 하시면 되겠죠. c인 n을 하고 꼭 int i는 0부터 i는 n을 포함 안 하고 i 한 다음에 c인 arr i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괄호를 안 써주는 이유는 if문, 반복문 같은 그런 if문이나 반복문에서는 괄호가 한 줄짜리는 괄호를 안 써줘도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귀찮게 한 줄이니까 굳이 중괄호를 중괄호를 열지 않았어요.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 해야 되는 거 뭡니까? A, B를 미리 A, B에다 값을 넣어줄 거예요. A는 0, 그 다음에 B는 n-1 이렇게 위에 방금 전에 여기 주석에서 달아놓은 값을 그대로 넣어줄 거예요. 왜 위에서 선언을 안 해줬냐면 n 값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선언을 안 해준 거예요. 그냥 얘 A는 여기서 선언 당연히 해줘도 되는데 그냥 둘이 그냥 한 세트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그랬었죠? 이제 계속 두 개 합을 더해서 나오는 값을 한다 그랬어. 리절트에다 계속 저장해주고 이거 계속 반복한다 그랬었죠? 그걸 언제까지 반복한다 그랬어요?
B가 A보다 큰 동안 계속 반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while문 쓸 겁니다. A가 B보다 작은 경우 동안은 계속 실행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f result랑 이제 ARR A 더하기 ARR B랑 이렇게 비교를 해줄 건데 얘 아까 전에 무조건 뭐랑 한다고 했죠? 리절트가 크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수였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요. 절대값 함수는 뭐가 있냐면 ABS가 있습니다. ABS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 ABS는요, 영어 단어 absolute의 줄임말입니다. absolute의 줄임말이겠죠? 그래서 절대적인이란 값의 줄임말로 아마 absolute value의 줄임말로 앞에 세 글자 따와서 ABS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절트가 이렇게 클 때를 이것보다 이렇게 될 때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 싫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근데 ABS는 뭐 CMS 같은 걸로 해줘도 되고 샵 include 알고리즘으로 아마 추가시켜주면 될 거예요. 이게 CMS랑 stdlib였나? 거기에 아마 포함되어 있었는데 알고리즘을 써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저거 적어줄게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거 굳이 안 적어도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CMS라든가 stdlib 알고리즘 이 3개 중에서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3개 중에서 하나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었지? 리절트는 요 값을 다시 해준다 그랬었죠? 맞죠.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그랬었지? 템프 언더바 A를 A에다 저장해주고 템프 언더바 B는 B를 이렇게 저장해준다 그랬었죠? 이 템프 A는 템프 B는 이제 현재 리절트 얘 두 개의 더한 값에 절대값을 저장한 값에 그때의 인덱스 A, B를 미리 저장해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전에 A랑 B를 가까운 풀풀 마마를 계속 했었죠? 그거 할 거예요. if 엑사로 하자. 귀찮다. ARR A 더하기 ARR B가 0보다 작은 경우, 즉 음수인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음수인 경우에는 0에 가까워지려면 증가해야 되는 거죠. 값이 증가해야 되니까 A를 풀풀 시켜줄 겁니다. 즉 인덱스를 마이너스 99를 가리키고 마이너스 99를 가리키고 있던 값을 마이너스 2로 인덱스로 옮겨줄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렇게 옮겨주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풀풀입니다. 그 다음에 else if 가자. else if AR A 더하기 AR B가 이번에는 0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 B 마마였었죠. 아까 전에 기억납니까? B 마이너스 했었어요. 그 다음에 else도 해줄게요. 이 else는 뭐야? 이거는 뭡니까? 이 친구는 ARR A 더하기 ARR B가 0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줘야 돼? 0이면 뭐야? 뒤에 더 이상 뭔가 남아있을 때 더 이상 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while문을 더 이상 실행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브레이크 때려서 스탑 때려주자. 이해될까요? 얘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이 리절트 값에 저장되어 있는 그때 템프 A, 템프 B 이제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cout arr temp 언더바 a와 이거 문제를 봤더니 여기 하나 띄워져 있죠. 말이 없어도 이게 띄워져 있으면 같이 띄워야 돼요. 이렇게 하고 arr temp 언더바 b 이렇게 엔드라인까지 이렇게 써줄게요. 이해될까요? 실제로 한번 실행시켜볼까? 정확하게 값이 나오는지.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보면 마이너스 99랑 98 정확하게 나오는 거 보이죠? 지금 여기 결과.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를 한번 제출해보자. 여기다가 제출. 저는 그냥 비공개로 할게요. 누가 내 코드 보는 게 조금 쑥스러워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제출하면 오케이 맞았습니다. 뜨죠? 시간도 1초 기준인데 63ms니까 0.064초 정도 걸린 거죠. 이해될까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정답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긴 한데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근데 봐봐. 얘랑 비슷한 문제가 또 있었어요. 2010년도 가보면 중등부
1번 문제에 부용액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봐봐. 얘도 3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는 중등부 문제였었어요. 아까 전에 초등부 1번 문제, 초등부 3번 문제였는데 얘는 중등부 1번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아까 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게 무작위로 나옵니다. 이해될까요? 즉 아까 전에 이 두 용액 그냥 용액 문제 요거 그냥 아까 전에 말했던 용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가 무조건 오름차순 정렬로 대해서 나온다 그랬는데 얘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얘도 한번 해줄게요. 얘는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해주고 한번 새로 해볼게요. 여기다가 소스 추가를 해서 이게 몇 번이었죠? 2470번. 이름도 두 용액이었지?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저는 이 용액 그냥 이거 그대로 복사해 줄 겁니다. 또 쳐도 돼요. 복사해 줄 거예요. 지금 1차 쌍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정렬이 안 되고 무작위로 돼 있었죠. 얘 사실 문제 다 똑같은데 정렬만 안 돼 있는 정렬 하나가 안 돼 있는 것 뿐이에요. 이 문제는 정렬해주면 나머지 문제는 똑같이 구하는 것도 똑같고 실제 결과값도 똑같이 나와요. 아까 입력한 게 그냥 무작위로 섞여 있을 뿐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전 여기다가 이제 정렬 써줄 거예요. 샵잉크 알고리즘 추가해놨으니까 소트 쓸게요. 얘 배열 이렇게 입력을 해서 무작위로 입력을 한 다음에 소트 함수 씁시다. 소트 함수 쓸 건데 arr, arr 플러스 n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자동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겠죠. 그럼 아까 전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용액 문제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얘를 한번 제출을 바로 해볼게요. 부용액 얘 바로 제출해보자. 그러면 오케이 맞았습니다 뜨는 거 보이죠? 지금 1타 쌍피 잡았다. 이젠 10년도 문제 지금 두 문제 푼 겁니다. 이해될까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설계를 항상 하고 가세요. 설계하면 굉장히 쉽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